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어느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의 초고층 빌딩 공사 현장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건설사 금산건설의 회장 강석의 순돌이 차에서 내렸죠. 현장의 모든 움직임이 일순간 멈춘 듯 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석 회장은 단단한 턱선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냉철한 판단력과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가 현장 사무실로 걸어가는 동안 직원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강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어요. 오랜만에 직접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현장 소장 박정훈 신넷이 앞으로 나섰어요. 네, 회장님. 현재 공정률은 65%로 계획보다 약간 앞서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자재 수급에 약간의 차질이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에요. 강석 회장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등 미간을 좁혔습니다. 차질이라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해외에서 들여오는 특수 강화 유리 납품이 일주일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대체 공급처를 이미 확보했어요.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금산건설은 결코 일정을 어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공사장의 먼지와 소음 속에서도 그의 걸음은 힘이 넘쳤습니다. 높이 솟은 철골 구조물을 올려다보며 강석의 눈에 옅은 미소가 어렸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이쪽은 새로 배치된 작업구역입니다. 박정훈이 안내했어요. 강석 회장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30년 전 그도 한때 이런 현장에서 땀을 흘리던 시절이 있었죠. 맨손으로 시작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재벌이 되었어요. 성공을 위해 그가 포기한 것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아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기억에 강석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25해 전 아내 이화순이 품에 아기를 안고 떠나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사업 확장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죠. 밤낮 없이 일했고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보낸 수많은 신호를 그는 모두 놓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정훈의 목소리에 강석은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네, 괜찮습니다. 잠시 옛 생각이 났을 뿐이죠. 강석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먼 쪽에서 작업자들 몇몇이 모여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넘어진 듯 했어요. 강석 회장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죠. 무슨 일입니까? 강석이 물었어요. 작업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닥에는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작업자였죠.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젊은 작업자가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강석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젊은 작업자의 눈매, 턱선, 표정.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괜찮은가? 강석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주변의 작업자들이 의아한 눈길을 보냈죠. 평소 냉철하고 엄격한 회장의 모습과는 달랐으니까요. 젊은 작업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그가 일어서려 하자 강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작업자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굳은 살의 느낌이 강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도 한때 저런 손을 가졌었죠. 이름이 뭐지? 강석이 물었어요. 최재민입니다, 회장님. 최재민, 25살.
강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25해 전 아내 이화순이 품에 아기를 안고 떠나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안고 있던 아기의 이름이 바로 재민이었죠. 강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지? 재민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2달 됐습니다. 이제 막 적응하고 있어요.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일하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박정훈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강석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재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겠네. 가지.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운전석의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백미러를 통해 그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좋지 않으세요. 강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봤어요. 김 비서,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네, 말씀하십시오. 금산건설 양재 현장에서 일하는 최재민이라는 작업자의 정보를 모두 찾아봐. 가능한 한 자세히. 비서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석의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와 화순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화순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 재민이 안겨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재민의 사진과 함께 인적사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재민, 25살. 어머니 이화순.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진 아니라고 되어 있군.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재민 씨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강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화순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겼어요. 재민의 학력, 가족관계, 주소지 등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학비는 어떻게 됐을까? 강석이 중얼거렸어요.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부분 해결했다고 합니다.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했어요. 강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래, 내 아들이니까. 회장님, 김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비서, 이건 극비사항이야. 최재민은 내 아들일세. 김 비서의 눈이 커졌어요. 네, 하지만 어떻게. 25해 전 내가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화순이 아이를 데리고 떠났네. 내가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 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지. 그녀를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찾지 못했네. 김 비서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이런 회장의 모습은 처음이었죠. 지금이라도 만나고 싶네. 진실을 말하고 싶어. 강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그를 사무실로 불러. 뭔가 핑계를 대서. 이튿날 강석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창가에 서 있었어요. 마음은 이미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강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어오게.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재민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재민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석은 잠시 그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오랜 시간 찾아 헤맸던 아들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안께 최재민 군. 강석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재민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강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단지 이야기할 게 있네. 강석은 천천히 창가에서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마치 30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짊어진 것처럼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그는 재민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너무나 닮았죠. 하지만 눈빛은 화순을 닮았어요. 따뜻하고 맑은. 회장님, 제가 왜 여기 불려왔는지. 재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5회를 기다린 순간인데 정작 말문이 막혔죠. 자네는 어머니에 대해 어떤 기억이 있나? 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민의 눈빛이 순간 경계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요? 제 어머니가 왜요? 단순한 호기심일세. 자네 어머니 성함이 이화순이지 않나? 재민은 몸을 뒤로 빼며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회장님, 어떻게 제 어머니 이름을 아십니까?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석은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재민에게 건넸어요. 이 사진을 보게. 재민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죠. 이건. 재민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 자네 어머니일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나고. 강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기는 자네야.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사진과 강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을?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강석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자네를 오랫동안 찾아왔어. 25해 동안.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강석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화순이 그렇게 말했군. 이해해. 내가 그녀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재민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무슨 장난입니까?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고요? 강석도 따라 일어났어요. 재민아,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내가 자네의 아버지라네. 자네가 태어난 날 내가 병원에서 자네를 처음 안았어.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그런데 왜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떨궜어요. 나는 일에 미쳐 있었네. 가족보다 사업을 먼저 생각했지. 그래서 화순이 자네를 데리고 떠났어.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네. 찾아보려 했지만 화순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한 번도 아버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물어봐도.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석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재민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네. 내가 자네의 아버지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강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재민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강석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하네. 시간이 필요하다면 주겠어. 강석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재민에게 건넸어요. 내 개인 연락처야. 언제든지 연락하게. 재민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도 좋네. 하지만 알아도, 재민아. 나는 자네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찾았으니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걸세.
재민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석은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며 몸에서 힘이 빠졌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재민은 회사 밖으로 나와 길가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믿기 힘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손을 꼭 잡으시며 하셨던 말. 재민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과거에 얽매이지 마. 앞으로 나아가렴.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언젠가 이 날이 올 것을. 재민의 작은 원룸. 그는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첩, 일기장,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보기 시작했죠. 첫 페이지에는 재민이 태어난 날의 기록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재민이가 태어났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강석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는 해외 출장 중이라 오지 못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민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는 계속되었어요. 재민이가 첫 걸음마를 뗐다. 강석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는 또 회사에 있다. 언제쯤이면 가족에게 관심을 가질까? 페이지를 몇 장 더 넘기자 결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강석은 회사만 생각할 뿐 나와 재민은 안중에도 없다. 오늘 결심했다. 재민을 데리고 떠나기로. 재민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아니, 강석 회장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더 읽어내려 갔어요. 강석이 우리를 찾는다고 한다. 그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재민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 재민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어머니의 글을 통해 그는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죠. 강석 회장이 자신을 찾았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까지.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날짜는 재민이 5살 때였습니다. 오늘 재민이가 아빠에 대해 물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직 어린 재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결국 아빠는 먼 곳에 가셨다고 말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재민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기록이 나왔어요. 재민이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 손을 잡고 있었다. 재민이만 나와 둘이었다. 괜찮냐고 물었더니 씩 웃으며 괜찮다고 한다. 강석이 보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기장의 중간 부분에 이르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강석을 길에서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여전히 잘생겼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신문에도 자주 나온다. 순간 재민이를 그에게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강석의 세계는 우리에게 맞지 않아. 재민이는 평범하게 자라야 해. 재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석 회장.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호기심,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혼자 짊어졌을 무게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였죠.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 쓴 것이었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재민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강석에 대해 왜 우리가 떠났는지. 하지만 그러면 재민이가 강석을 찾아갈지도 모른다. 그건 원치 않아. 재민이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해. 강석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재민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알 권리를 빼앗기도 했죠.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손에 들고 재민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재민이 받았습니다. 재민 씨, 저 김 비서입니다. 강석 회장님 비서요. 재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께서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답니다. 재민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일들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재민은 다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원치 않으셨던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었고 재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재민은 현장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죠. 재민아, 괜찮아? 얼굴색이 안 좋은데. 동료 민수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어제 회장님한테 불려갔다며? 무슨 일 있었어? 재민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현장 안전에 대해 물어보셨어. 점심시간 재민은 혼자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비서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석 회장이었어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재민이냐? 나 강석이다. 강석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네. 재민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너무 갑작스러웠지. 미안하네. 하지만 나는 진심이야. 자네를 만나고 싶네. 재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어봤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찾으셨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강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래. 화순이 그런 기록을 남겼구나. 어머니는 회장님을 피하셨더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내가 자네 어머니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일세. 내가 사업에만 매달려 가족을 소홀히 했지. 화순이 자네를 데리고 떠났을 때 나는 그제서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어. 재민은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한편에서는 분노가, 다른 한편에서는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재민이 마침내 말했어요. 고맙네, 재민아. 한강 옆 강월 레스토랑으로 오게. 7시에 기다리겠네. 전화를 끊고 재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재민은 정장을 입고 강월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김 비서가 안으로 안내했죠.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비서가 말했어요. 별실로 안내된 재민은 창가에 앉아있는 강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앉게, 재민아. 강석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네. 강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화순이 자네를 데리고 떠난 후 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아봤어. 하지만 그녀는 정말 철저하게 숨었지. 재민은 강석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을 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재민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25, 태동안 부재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바꾸려 한다는 사실이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는 혼자셨습니다. 재민이 천천히 말했어요.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한 번도 누구의 도움 없이. 강석의 눈에 깊은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게 내 가장 큰 죄일세. 화순이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내가 곁에 없었다는 것. 자네를 지켜보지 못했다는 것.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고 요리를 가져왔지만 두 사람 모두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재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회장님이 저희를 찾으셨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왜 끝까지 찾지 못하셨나요? 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순이는 정말 똑똑했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모든 연락처를 끊었어.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조차 어디로 갔는지 모르셨지. 내가 사람들을 고용해 찾아보게 했지만 결국 실패했네. 그럼 어떻게 저를 알아보신 겁니까? 현장에서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강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네가 나를 너무 닮았기 때문이야. 젊은 시절의 나와 똑같아. 그리고 이름이 재민이었잖아. 내가 지어준 이름이지. 재민은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제 이름을 지으셨다고요? 그래. 재는 재능이 많다는 뜻이고 민은 민첩하고 총명하다는 의미였네. 자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자네가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재민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지어준 이름은 평생 간직하셨던 거죠. 그런데 재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강석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나도 자네를 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네. 완전히 우연이었어. 내가 현장에 가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날은 무언가가 나를 이끌었던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마침내 재민이 물었습니다. 강석은 진지한 눈빛으로 재민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자네에게 달렸네. 나는 자네를 내 인생에 다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 거야. 회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중 한 명이시고 저는 그저 평범한 건설 현장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재민이 말했어요. 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혈육이네. 자네는 내 아들이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봤어요. 회장님은 그 시간들을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강석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맞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 그래서 더욱 앞으로의 시간이 소중한 거야. 재민아, 나는 그저 기회를 달라는 거네. 재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그가 강석을 만나길 원치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민이 마침내 말했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강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자네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가지게. 내가 기다리겠네. 식사를 마친 후 강석은 재민에게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재민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네. 강석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재민은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라면 지금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 집에 돌아온 재민은 다시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첩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기며 자신의 성장 과정을 돌아봤죠.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모든 사진의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재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사진 한 장. 젊은 강석과 화순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화순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 언젠가 재민이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도 내심 자신에게 아버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재민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강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알아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진실만 말씀해 주시겠다고. 거의 즉시 답장이 왔어요. 약속하네, 아들아. 모든 진실을 말해주마. 고맙다. 이틀 후, 재민은 다시 강석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강석의 집이었어요.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이었죠. 여기가 내가 진짜로 사는 곳일세. 강석이 말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면 이곳으로 돌아와 혼자 시간을 보내지. 재민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상과 달리 화려하지 않고 소박했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젊은 강석과 화순, 그리고 갓난아기 재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네. 강석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네가 태어난 날이야. 재민은 사진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완벽한 가족으로 보였어요. 무엇이 그토록 행복해 보이던 가족을 갈라놓았을까요? 함께. 강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걸 말해주마. 자네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강석은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그와 화순이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이 있었어요. 화순이를 처음 만난 건 내가 29살 때였네. 강석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시 나는 작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었지. 화순이는 인근 사무실의 격리사원이었고, 재미는 젊은 시절 부모님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밝은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생전의 어머니는 항상 지친 모습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비 오는 날 우연히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네. 내가 우산을 씌워줬지. 강석의 눈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연이 시작됐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젊었을 때요. 재민이 물었어요. 강석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순이는 정말 밝고 활기찬 여성이었네. 웃음이 많았고 항상 긍정적이었지. 그리고 무척 똑똑했어. 내가 힘들 때 항상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곤 했지. 재미는 상상해 보려 했어요. 아버지가 묘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가 알던 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세월과 고단한 삶이 어머니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새삼 깨달았죠. 우리는 1년 만에 결혼했네. 강석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어요. 당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했지. 그때부터 사업을 하셨나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작은 건설회사를 시작했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네. 하지만 화순이가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줬어.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며 회사를 키워나갔지. 다음 페이지에는 점점 번창해가는 사업 현장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신한 화순의 모습이 나왔어요. 자네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네.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가 태어날 무렵 내 회사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네.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였지.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어. 그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재민을 안고 있는 화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석은 없었어요. 자네가 태어나던 날 나는 프로젝트 계약을 위해 해외에 있었네. 강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순이는 전화로 자네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지. 나는 바로 돌아오지 못했어. 일주일 후에야 자네를 처음 안아볼 수 있었지. 재민은 무거운 침묵 속에 그의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판단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네. 강석이 계속했어요. 그 프로젝트 이후로 회사는 급성장했고 나는 점점 더 일에 몰두했지. 집에 늦게 들어가고 주말에도 일했네. 화순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깨닫지 못했어. 앨범의 페이지를 넘기자 재민의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화순과 재민은 있었지만 강석은 구석에 서 있었어요. 화순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도 첫 말을 했을 때도 나는 현장에 있었네. 강석의 음성이 떨렸어요. 화순이는 계속 내게 시간을 달라고 했지. 가족을 위한 시간을. 하지만 나는 나중에라고만 대답했어. 항상 나중에. 재민은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외로움과 상처가 이해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화순이와 자네는 사라졌네. 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단지 짧은 편지만 남겨두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내용이었지. 강석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그가 혼자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죠. 그때서야 깨달았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걸. 필사적으로 찾아봤지만 화순이는 너무 꼼꼼했어. 모든 흔적을 지웠지. 재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와 이해, 슬픔과 연민이 뒤섞였죠. 그렇게 찾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사셨어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강석은 쓰게 웃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지.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금산건설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가 됐어. 하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네. 매일 밤 자네와 화순이를 생각하며 잠들었지.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행복하셨나요? 저와 함께요? 재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화순이는 자네를 정말 사랑했네. 그녀의 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네는 그녀의 전부였어. 힘들었겠지만 자네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그녀에게 행복이었을 거야.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항상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랑 덕분에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재민이 다시 강석을 향해 돌아섰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석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아들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25해를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없지.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재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특별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강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네. 자네의 뜻을 존중하마. 회사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약속하지. 우리의 관계는 우리만의 비밀로 남겨두겠네. 재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첫 걸음을 내디딘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강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없네, 아들아. 그날 밤 재민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을까요?
아버지를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재민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과거에 얽매이지 마. 앞으로 나아가렴.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재민은 강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퇴근 후에 시간 되세요? 커피 한 잔 하고 싶습니다. 거의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네. 어디서 만날까? 재민은 미소 지었어요. 마포에 있는 별빛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기다리고 있겠네. 재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재민은 평소와 같이 현장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저녁 시간의 만남을 생각하고 있었죠. 재민아, 오늘 왠지 달라 보인다. 동료 민수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뭐가? 표정이 밝아. 좋은 일 있어?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남이 있어서. 여자친구야? 민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재민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이야. 별빛 카페는 마포구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재민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지만 이미 강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죠. 먼저 오셨네요. 재민이 강석의 테이블에 다가가며 말했어요. 강석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라 일찍 나왔네.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의 깊은 대화 이후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둘 다 망설이는 듯했죠. 이 카페가 마음에 드는군. 강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하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와 자주 왔던 곳입니다. 대학 다닐 때 어머니가 저를 만나러 오시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눴죠. 강석의 눈이 순간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순과 함께 했을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을 놓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 강석이 물었습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학교 이야기, 미래 꿈 이야기. 어머니는 항상 제가 건축가가 되길 원하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물을 만들어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건축학과에 진학했군. 강석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졸업 후 설계사무소에 취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빨리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재민의 눈에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깃들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어요. 재민은 아메리카노를, 강석은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건축 설계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강석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재민의 미래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재민의 독립성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자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네. 강석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금산건설에는 젊은 엔지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현장 경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설계와 프로젝트 관리를 가르치는 과정이지. 재민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게 저를 위한 특별 대우인가요? 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모든 직원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일세. 경쟁이 치열해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합격하려면 시험도 통과해야 하지. 재민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이 자신의 꿈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민이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길 원합니다. 강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약속했잖아. 어떤 특혜도 없을 거야. 커피가 나왔고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석은 재민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에게서 화순의 모습이 보였죠. 같은 눈매, 같은 입술, 생각에 잠기면 미간을 살짝 찡그리는 습관까지. 어머니 이야기를 더 해주세요. 재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는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강석의 눈이 추억으로 빛났어요. 화순이는 원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네. 패션에 관심이 많았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밤에 패션 디자인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 정말요? 어머니가 그런 꿈이 있으셨다니. 재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몰랐던 면을 알게 돼 신기했어요. 그래. 화순이는 손재주가 정말 좋았어. 우리 집 커튼부터 쿠션까지 모두 직접 만들었지. 자네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옷도 직접 만들어 입혔다네. 재미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모습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항상 공장에서 일하시던 모습뿐이었죠. 왜 어머니는 그 꿈을 포기하셨을까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강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마도 생계 때문이었을 거야. 자네를 혼자 키우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겠지. 재민은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꿈을 포기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네요. 그래. 화순이는 그런 사람이었어.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컸지. 강석이 말했어요. 나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 두 사람은 화순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강석은 화순과의 첫 데이트, 프로포즈 순간, 신혼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재미는 어머니의 젊고 행복했던 시절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죠.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있네. 강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네 어린 시절은 어땠나? 학교 생활은, 친구들은? 재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일, 중학교 때 반장을 했던 경험,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건축 동아리를 만들었던 이야기까지. 강석은 눈을 빛내며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놓쳐버린 25회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기분이었죠. 자네가 자랑스럽구나. 강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했네. 재민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움. 어머니 덕분입니다. 재민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카페 직원들이 마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죠. 이렇게 늦을 줄 몰랐네. 강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데려다 주마. 재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집이 가까워요. 카페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어색했어요. 오늘 즐거웠네, 재민아. 강석이 말했습니다. 재민은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아버지. 강석의 눈이 순간 빛났습니다. 재민이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다음 주 내 생일인데 시간 되면 저녁 식사하러 오지 않을래? 강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재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맙구나. 기다리고 있겠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강석은 재민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죠. 다음 날 재민은 금산건설의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매우 경쟁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많은 젊은 직원들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했죠. 야, 재민아, 너도 지원했어.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번 도전해 보려고. 대단하다. 나는 내년에 더 준비해서 지원해 볼 생각이야. 올해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 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든 기회는 있잖아. 노력하면 가능할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재민의 마음속에는 결의가 차올랐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이 프로그램에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자신에게도 떳떳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2주일 후 금산건설 교육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20명 지원에 5명만 뽑는다는 소문이 돌았죠. 재민은 평소처럼 일하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 결과에 쏠렸습니다. 오늘 발표 난다던데 긴장되지? 민수가 물통을 건네며 물었어요. 재민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 너라면 될 거야. 대학에서 건축 전공했잖아. 민수가 재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때 현장 소장 박정훈이 다가왔습니다. 최재민 씨, 잠시 사무실로 와보게. 민수가 재민에게 윙크했어요. 뭐라고 했어? 합격한 것 같은데? 재민은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건물이었어요. 박정우는 재민을 맞이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네. 박정훈이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20명 중 5명이 선발됐고 재민은 숨을 참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자네도 그중 한 명이야. 축하하네. 재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제가 합격했다고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기 시험 점수가 상위권이었어. 특히 건축 설계 부분에서 뛰어난 점수를 받았네. 재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성취였어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다음 주부터 본사 교육센터로 출근하게. 6개월간의 집중 교육이 시작될 거야. 박정훈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상세 일정이 있네. 재민은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석이었어요. 아버지. 재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재민아, 방금 소식 들었다.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강석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재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아버지가 도와주신 건 아니죠? 전화기 너머로 강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혀. 내가 약속했잖아. 자네는 완전히 공정한 과정을 거쳤어. 실제로 평가위원회에서는 자네의 건축 설계 아이디어에 높은 점수를 줬다더군. 재민의 마음이 놓였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고마울 게 뭐가 있나. 모두 자네 노력의 결과야. 강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축하 식사를 하자. 어떤가?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자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정하게. 재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한강 근처 물결 레스토랑은 어떨까요? 어머니가 특별한 날에 저를 데려가던 곳이에요. 강석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좋네. 거기서 만나자. 저녁 물결 레스토랑은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재민이 도착했을 때 강석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곳이 화순이가 좋아하던 곳이었구나. 강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장학금 받았을 때, 특별한 날에 항상 여기 왔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웨이터가 와인을 추천했고 강석은 좋은 빈티지의 레드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화순이를 위해 강석이 와인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네의 성공을 위해 재민도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해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있었죠.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 강석이 물었어요. 재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건축 설계부터 프로젝트 관리까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있다고 해요. 자네가 꿈꾸던 건축가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네. 강석이 말했어요.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 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관계는? 재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천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직은 회사에서 우리 관계를 공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먼저 인정받고 싶습니다. 강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시간은 충분해.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재미는 학창 시절의 추억들을, 강석은 사업 초기에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웃음소리가 테이블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화순이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강석이 문득 말했어요. 지금 우리를 보면 기뻐할까? 재미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네, 분명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으니까요. 나는 화순이에게 많은 빚을 졌네.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자네를 훌륭하게 키워준 덕분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니까. 재미는 손을 뻗어 강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자발적인 접촉이었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요.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가장 힘든 건 자신이라고 하셨죠. 강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화순이다운 말이군.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강석은 재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함께 나아가자꾸나, 아들아. 6개월 후 재민은 교육 프로그램을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했습니다. 졸업식에는 강석도 참석했지만 회장이 아닌 평범한 참관인으로 자리했어요. 재민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그는 객석에서 가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수료식 후 재민은 첫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오래된 동네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을 다해 프로젝트에 임했고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어요. 어느 저녁 재민과 강석은 다시 한강가 물결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들이 축하 식사를 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강석은 여전히 금산건설의 회장이었고 재민은 이제 유망한 건축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강석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관계를 공개해도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 강석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재민은 잔을 들어 강석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마침내 함께 하고 있어요. 창밖의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마치 화순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석과 재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늦지 않는다. 강석이 말했어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함께할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처럼 인생도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강석과 재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도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화해의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25해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함께 걸어갈 앞으로의 길에서 화순의 사랑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볼 것입니다.